서울시립대학교 교시이시며 전 한국ITS학회 회장이셨던 명예회장님이신 김영철 교수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의 형들을 6개월 만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의 성격이 우리 학회가 이제 전형적인 공학기술학회인데 사회과학적인 성격의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은 보통 앞으로 교통의 변화가 자율차량 시대를 대비한 교통의 변화, 자율차량 시대를 대비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오면 시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좋을 것인가, 그건 미국에서 좀 연구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서서히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토론이나 연구가 본격하게 되기는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신 황기현 교수께서는 우리 교통 기술을 그러니까 교통공학을 넘어서 이제 교통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교통학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마침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과거 이 학회에서 안 들어보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토론회를 좀 더 시각을 좀 다양화하는 이런 토론회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토론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고요. 오늘 네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박동주 교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희대학교에서 정연모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신성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문영준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지나긴 했지만 발표자들 각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희대 정연보 교수님께서 저 커트를 이용해서 토론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PPT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정연보 교수입니다. 우리 토론을 마스크를 쓰고 하기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사실 저는 교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임치호 부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망설였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뭔가 제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응했습니다. 우리가 교통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BCAC라고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정도 하면 우리 ITS 학교가 대단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 300~400명 모이죠. 그죠? 근데 오늘 한 이 정도, 한 30분 정도 오시고 또 이게 유튜브로 하고 상당히 새로운 변화인데도 잘들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자를 제가 말씀드릴 거를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의 확산 원인이 3밀이라고 합니다. 밀폐, 그 다음에 밀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수단, 이동수단에서 이 3밀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밀폐는 우리가 이제 차의 환기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자동차에 환기시설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의 환기시설은 보면 일반적으로 앞에서 뒤로 갑니다. 근데 앞에 감염자가 있으면 그 공기가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에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배출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동차는 사실은 배출 기능이 없습니다. 안에서 계속 서큘레이션이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자동차의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감히 전문가가 또 아니지만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집은 분산, 개별 이동수단, 자가용, PM,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또 밀접은 우리가 이제 좌석을 재배치한다든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시설을 만들고 정책적인 이발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눈이 좀 많이 우리가 흔히 서비스를 받는 걸 기존에는 고정형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이동형 받기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모든 거를 뭐 식사라고 하던 거를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주문을 하고 이런 걸 다 하죠. 최근에 해 같은 것도 보면은 서비스 드라이브 스루로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는 드라이브인, 뭐 공연, 예배, 영화 이런 걸 드라이브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인이 확대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제도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 알죠? 이 사람이 그 팬 사인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상당히 그 재밌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극적인 행정이 이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우리 교통부에서 오셨는데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가 예를 들면 굉장히 선제적 방역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과도할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예를 들면 어떤 감염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기지국의 모든 이동통신 정보를 다 가지고 간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아 이거 잘못하면 빅브라더 사회가 오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권 보장이냐 어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핫 이슈를 던져서 한번 토론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ITS 학회에서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동도 보면 대형화에서 소형화, 이제 뭐 대형 버스나 이런 데서 소형화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임도 보면은 여행도 소모임으로 이제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표준이 이제 세계 표준인데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통 이제 세계 표준이 됩니다. 서울 교통이. 그 다음에 선별 진료, 드라이브 스루 이것도 이제 우리 세계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애널로그적인 접촉이 디지털 접촉으로 바뀐다. 상당히 좋은 거죠. 이 면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량, 예를 들면 기차, 열차에도 보면 화상 원격 시스템 우리가 고려해봐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재질을 쓰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디지털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많이 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대중교통의 버스의 손잡이, 전철의 손잡이 여기에 보면은 항바이러스인 뭐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 항바이러스 재질에는 서바이브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감염 위험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교통량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이거는 앞에서 이제 우리 세 분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감수할 수 있고 전과 요인이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주제에 따라서 ITS 변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릴 것은 발전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앞으로는 그 개발과 적용이 가속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비대면 교통 서비스의 필요가 굉장히 요구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을 가속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여러분들 아직 무인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무인이기 때문에 언택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예를 들면 의료 현장을 가고요. 또는 또 감염 의심자를 이송을 하고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드론이 언택트입니다. 왜? 운전자가 없어요. 혼자 갑니다. 이게 언택트죠. 그 다음에 배송도 합니다. 원거리 배송.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로봇. 이것도 무인 언택트입니다. 그죠? 로봇으로 이제 뭐 근거리 배송하고 서빙하고 방역하고 이게 상당히 획기적이고 빨리 돼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교통정보 서비스를 하고 통합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앤드 시임리스 모빌리티의 어떤 기반되는 그런 그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센서 기술. 물론 센서 기술은 앞에 모든 데 다 이용이 되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볼 때 센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나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버스나 이런 기차를 탈 때 영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아예 못하게 해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 체온을 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못 돌아가면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기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걸 막아버려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센스.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사실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감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때,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5가지 기술보다 더 많지만 사실 이 정도 기술이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저는 이용이 된다고요. 특히 제가 볼 때 드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뭐 KUAM,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형 뭡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를 했죠. 그러면 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2025년에는 시제품을 만들고 2030년에는 상용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대한민국의 3차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전문가 주제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 땅에서는 레벨 4, 2030년 되면 레벨 4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하늘에서는 드론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원거리 배송을 하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로봇이 배송을 하고요. 서빙하고요. 방역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교통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센서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은 3차 교통혁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왜 1, 2차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1차 교통혁명은 언제냐? 1970년도에 호남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저는 1차 교통혁명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물류혁명입니다. 근데 1차 교통혁명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그리고 30년 뒤죠. 2004년도에 KTX를 개통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2차 교통혁명입니다. 그로부터 30년 뒤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이런 하나의 마스라든가 이런 것 단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 앞에서 비전문가가 감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 봐도 우리나라의 1차 교통혁명, 2차 교통혁명 이런 3차 이런 걸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30년 뒤에는 2060년이 되겠죠. 그때는 제가 볼 때 뭐 우주행이라든가 아까 뭐 하이퍼루프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제 최근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far and close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렇게 서바이브 하는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내 혼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고통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만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또 억울해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실은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더 덜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방역을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좋아요. 미국 그 잘 사는 나라 봉쇄가 대문합니다. 난리 나요. 그럼 또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에 IT에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IT에서 아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자, 건강하게 우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말이 좀 빨랐어요. 시간이 10분 딱 맞춰라고 했더니 딱 10분 제가 맞췄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제3차 교통혁명 그걸 이제 우리 한상진 박사님께 숙제를 드릴 테니 우리나라 제1차 교통혁명, 제2차 교통혁명 그거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통기술이라는 게 결국 지난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얘기하던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통 서비스를 더 박차를 가해서 구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게 그 시기가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연구원의 신성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연구원의 신성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야기할 게 과연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고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흐르는 관점은 뭘로 잡을까 해서 저는 이제 수요를 보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대부분이 이제 수요가 모빌리티가 크래시업이라고 해서 증가하고 다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그 수요를 보는 관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번 연구나 앞으로 향후에 보는 차원에서는 그 경제적인 수요 개념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빈곤과 부유 이 개념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형평성 이런 차원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면은 그 이백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사이언스 전략에 대해서는 저임금 빈곤층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통 측면에서는 보다 뭐 형평성이라든가 복지 개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러한 수요 측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연계 플랫폼하고 도로 연계 플랫폼의 주요 전략이 마스하고 한 일치되는 그런 여부의 개념을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 교통 관리를 보다 그 큰 차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ITS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위기 관리 어떤 작은 차원의 이런 개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와 교통 변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을 합니다. 익스트림 언설튼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시나리오 접근 방법. 그리고 룬샷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룬샷이 사실 상전이 효과라는 건데 이 사회가 상전이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 상전이 효과의 개념이 사실은 그 프리코진이라고 확실성의 종말이라는 어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당연히 지금 나아가는 개념이고 전략이다 해서 향후에 이러한 전략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차원도 있지만은 개인의 창의성 차원에서 우리가 CITS 발전에 보다 그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상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하고 국외의 그 상황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교통의 그 트립이 이제 뭐 계속 감소할 거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거는 대중교통의 수요 감소 측면을 보다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그 도시의 백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버스 사업의 유지라든가 버스 사업의 혁신 그리고 저비용 버스 서비스 포괄의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통합성을 위한 마스 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는 이러한 그 과제가 남아있고 향후에 이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 박사님은 그 새 발표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새 발표를 듣다 보면 첫 번째 그 이백진 박사는 그 ITS 국가 기본 계획을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줬는데, 보통 그 계획을 우리 수립하다 보면 항상 이제 담당 부서에서 당장 써먹을 과제들을 좀 도출해 주십시오. 그걸 요구를 하게 된다 봅니다. 그러면 항상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조직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그 나머지 이제 황기영락 교수님이나 한상진 박사님 발표는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교통 변화의 사회과학적인 측면을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 우리가 국가 ITS 기본 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이런 사회 변화나 그 여건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런 유들을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본 계획 같은 것들 보면 그 국가 ITS 기본 계획을 다 읽어봐도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이 좀 뭔가 수준이 있는 우리 같은 순수 공학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ITS가
이제 서비스가 발전해가는 과정은 그런 사회과학적인 리드에 사실 따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백진 박사님도 앞으로 연구할 때 오늘 같은 어디 계시노?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스며들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또 우리 문영준 박사님 부탁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 두 분 발표자를 미리 좀 받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토론에 대한 어떤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제가 정리한 부분이 제가 드리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에 대한 종합 의견은 첫 번째는 도시구조 변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로구조에 대한 변화, 그다음 세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변화, 네 번째는 모빌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저는 정리했어요. 도시구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좀 기고문을 썼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 갖고 있는 뭐 출퇴근에 한 3시간 쓰는 이런 도시구조가 과연 일수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직주근접 사회로의 근본적인 미래의 변화, 우리가 이거를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도시구조 자체를 직주근접으로 변화하는 걸 하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바다 통행으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을 우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할 건 이제 결국은 도시구조 변화되면 3차원 공간 교통체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구조인데요. 아까 한수진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도로구조는 이제 자동차 중심에서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이건 아주 저희한테는 긴박하게 다가온 문제고, 이거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도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로구조가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인간 중심,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개념으로의 전환, 공유에 대한 공간 구조로의 변환이 필요한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3차원 공간구조 변화하는 것처럼 도로도 3차원의 도로 체계도 이제 지금 논의할 때가 됐다는 저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대중교통 변화인데요. 이제 산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밀폐, 밀접으로 된 산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개념과 설계, 그리고 도입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거고, 도시간에서는 뭐 장거리 통행에서는 하이퍼루프도 나오고 뭐 등등 하지만 또 도시 내에서는 PAB가 대중교통 형태로 PAB가 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세 분의 발표에서 저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제가 종합 의견 드리면은 모빌 서비스죠. 이제는 이제 대중교통 공급자들 또는 모빌리티 공급자들에 의한 어떤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는 이용자들의 중심이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변화될 거다. 개인정보가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를 잘 타는 산업계가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큰 빅브라더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 문턱에 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빅브라더 탄생을 저희가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먼저 빅브라더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저기 인프라스에서 오셨지만 분명히 정보통신 하시는 분들 또 모바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여기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네 가지 종합 의견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슈로 던질 거는 코로나 시대도 왔고 뭐 했는데 결국은 변화되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책도 썼지만 이동의 자유죠.
개인이 어떻게 프리덤 오브 모빌리티를 좀 느낄 수 있는가.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가 교통계획부터 공학까지 한번 흐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게 저는 이제 이슈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지만 이건 두 번째 제가 지금 또 하나 책을 준비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게 페어 모빌리티예요. 공정 모빌리티.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정책적으로 정확히 디파인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세종시에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쪽에도 좀 같이 관여하면서 스마트시티에 또 차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만들어지고 과연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개념에서 관련된 에너지나 시간이나 그다음에 탄소 배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빌리티의 메저들이 그동안 타임하고 코스트로 정리된 것들이 인코라는 메저가 들어오면서 우리 여기 우리 그 코로나 이런 들어오면서 과연 공정한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모빌리티를 누리는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공정한가 차원에서 들여다보자.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은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개념을 좀 할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준비되면 학교에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페어 모빌리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면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오늘 이제 토론자도 그렇고 발표에서 이 코로나 지금 시대에 대비하다 보니 그 빅브라더 이슈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통 분야에서도 항상 뭔가 관제하고 관리하고 그 추적을 하는 건데 요즘 같은 때는 나도 어디 못된 데 한번 가보고 싶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그냥 아주 조신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 이제 ITS 학회가 앞으로 이제 토론 주제가 이런 이슈들 너무 그 기술적인 그 과학기술적 공학기술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그 우리 그 ITS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거 다뤄가지고 우리 좀 사고폭도 다양하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지막으로 그 박동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박동주입니다.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랬진 박사님 발표 중에는 저는 특히 공감 가는 게 이렇게 교통센터를 모니터링 중심에서 적극적인 관리 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참 공감이 갔고, 그다음에 황교안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만드는 미래 론샷이 아마 황교안 교수님의 그런 학식과 연륜이 변화하는 그런 제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한상림 박사님은 한국교통연구원에 계신 분처럼 아주 전 세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객 부분과 화물 부분으로 좀 나눠서 저는 주로 이제 화물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요. 좀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객 부분에서 코로나의 의미라는 게 아까 이제 황경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통행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통행 저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주거 입장에서 보면 아까 황경 교수님도 집의 넓이가 커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주변에 오픈 스페이스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계획 토지형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저밀도 개발이 저밀도 도시가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맞지 않나라는 서로 두 개가 상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밀도 개발 그리고 개인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니즈 이런 거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체계는 사실 고밀도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체계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챌린징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저는 크게 이제 여객 부분에서는 세 가지 아까 다 나왔던 의견인데요.
대중교통 체계의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한다거나 공급화를 하거나 그리고 친환경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교통의 조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대중교통 체계의 공급화나 방역 체계를 보면 아마 실시간 예약제,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광역버스나 GTX나 슈퍼 BRT, DRT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약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산업자원부 R&D 과제로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뭘 하냐면 휴대전화의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의 각 객차마다의 혼잡 수준을 추정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이강원 박사님이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램프 미터링을 고민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 미터링을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ITS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장이나 뭐 보행 통로 사실 엄격히 보면 한상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로 용량 편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학적인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의 순수하게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용량 편람인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HCM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게요. WHO에서 고스 박사가 2018년도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에 더 취약하답니다. 왜냐하면 환승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환승까지를 고려를 하면 앞으로는 사실은 대중교통 노선 체계도 상당히 많이 설계할 때도 또는 운영할 때도 많이 새로운 그런 어떤 기준을 잡고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GTX가 만들어지는데 GTX의 좌석 배치를 현재와 같이 그런 도시철도를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열도 다르게 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도 좀 달라서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드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고급화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아마 현재도 수축사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 이중 수축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앞으로는 재정 문제도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이제 PM의 적극적인 연계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서울시 공유자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하고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방역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분야로 넘어가서요.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거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여객은요. 통행을 할 건가 말 건가 목적지를 어디로 갈 건가 어느 수단을 할 건가 어느 경로로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화물은 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기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보면 여객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화물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택배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 백화점 가서 사신 겁니다. 근데 백화점 사실 때는 여객 수요로 잡히죠.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근데 그게 택배로 바뀌니까 여객 교통이 완전 화물 교통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화물 교통의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르노 이런 여러 가지 유통업체나 자동차 회사 거를 보니까 무인 자동화 이런 거 관련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화물 분야는 뭐 간선 수송이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무인 또는 자동화 이런 실시간 집배송 최적화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여객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황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이퍼루프, 지하 하이퍼루프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형 병원에 가면 서비철 자동 이동 시스템 보셨죠? 그거 보면 저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저는 이제 서울시 그런 간선 네트워크를 보고 좀 더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하고 좀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아파트나 대학병원 뭐 이런 데는 좀 아울렛 정도로 좀 설치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물류치기가 훨씬 효율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도 보면 한 10% 정도가 깜깜이 감염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교통일 수도 있고 택배를 통한 그런 뭐 물건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물류 배송의 정시성이란가 안전성이나 방역을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그 정부의 고민이 좀 물류회사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중교통 미터링이나 대중교통 고급화, 대중교통 미터링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개념인데 이번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제가 서울시에서 교통 정책 관련해서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얘기 좀 하다 보면 도심의 교통 차로는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양반들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하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상당히 그걸 나는 무책임한 정책 방향이라고 대중교통을 거의 뭐 이런 그 불편한 진실같이 밀어놓고 계속 가는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보면 과거 그 침착 지하철이 지금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가 보면 그 뭐 출퇴근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 학생들이 개학을 안 해서 학교를 안 가서 그런 요인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 요는 그 지금 이 차에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더 고급화돼야 되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요번 기회에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을 마쳤는데요. 그 계획된 시간은 끝났지만 혹시 플로우에서 그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면 뭐 한 분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한번 마이크를 한번 드릴 텐데 잠깐만 생각 좀 하고 계십시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플로우에서는 예, 이동민 교수. 저는 사실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말씀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대중교통이 고급화돼야 된다, 뭐 다양한 PM이 뭐 이슈화되고 제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는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교통이었고 많은 저소득층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이 고급화되고 마을버스보다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하고 결국은 그들의 교통비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이동성을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이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따르기보다 PAB 이용료가 비싸고 마을버스보다 버스모빌리티 이용료가 비싸지면서 그것이 그걸 선택하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통정보까지 보장해 줘야 될 것인가도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마지막으로 그 우리 강성석 과장님 마지막 코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뭐 두 분 발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네 분 토론자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 부분들 아까 우리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ITS가 꼭 너무 이제 공학적인 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 과학적인 접근 또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 역사 보증을 한다든지 할 때 ITS를 좀 필요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사 기록을 이용해가지고 그 미식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과학적으로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ITS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그 뉴딜을 하면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디지털 뉴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분도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공적 역할 확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화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교통 그 사고 줄이기 대책을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이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졸음 쉼터를 많이 만들어서 좀 강제적으로 쉬게 하고 사고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해도 불구하고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까 이제 짐을 잃어버릴까봐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답니다. 쉬고 자고 있는데 쓰레기 주울 때 집게 같은 걸로 그런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화물을 그냥 스틸해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종착지에 도착을 해서 짐을 내리고 쉬고 싶다는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물류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저희가 고민되는 거를 좀 퀘스천으로 좀 드리면은 같이 토론하고 또 답을 좀 구해가는 그런 좀 자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본 게 6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체온을 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로 행사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